지나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보람도 생기고 긍지도 생겼는데 문제는 직원들 지쳐가요. 그렇죠. 우리는 왜 안 묶어야 돼요? 우리가 기저귀 안 차야 돼요? 힘든데요?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했는데 당신 내시면 주 책을 내가 우리 아시는 분한테 선물 받았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삼성중공업에서 감사 나눔 경영을 했어요. 포스코에서 하고 두 번째로 삼성중공업에서 했는데 이 여기 서병수 반장이란 분의 스토리예요. 회사에서 5가지 감사를 매일 쓰라 그래요. 그래서 5가지 매일 쓰는데 이분 스토리가 뭐냐면 이분 아내가 아이 셋 중에 이 다리가 좀 짧은 아이 있죠? 얘가 소아마비를 갖고 있는 장애를 가진 아이예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새 아이를 키우는데 병든 시부모 병수발까지 했어요. 근데 남편은 맨날 대기업 다닌다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문자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던 게 뭐였냐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회사에서 쓰라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5가지 암써도 페널티를 안 줍니다만 대기업은 인사 고가에 반영이 되니까 5가지 감사를 매일 쓸 게 없어가지고 아이한테 쓰고 엄마한테 쓴 거예요. 쓰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으로서 너무 미안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이한테 100가지 감사를 써줘요. 근데 아이가 닭가로 100가지 감사를 써줍니다. 13분 내용이 이거였어요. 다리만 불편하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책 400권을 다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우리 감사 경영 하자고. 우리 직원들 반응이 난 교회에서 한다 했는데 감사는 왜 해야 됩니까? 그냥 저놈 키우는 우리 어린이라서 하겠는데 감사는 왜 해야 돼요? 더 큰 저항감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밥 실험을 이렇게 다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 안 쓸어요. 중화합니까 곰팡이 쓸어요. 양파도 잘 자라고요. 감사합니다 고구마도 잘 자라요. 중화합니까 안 자라요. 이게 우리 병원에서 다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파동 에너지라는 거죠. 양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데 에너지 전달된다는 거죠. 이 5가지 감사를 우리 직원들한테 매일 병원에도 안 써도 돼. 나한테도 안 써도 되고 우리 직원분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매일 5가지 감사를 써보세요. 그럼 그런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잖아요. 100일 해보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우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9년 동안 95% 이상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나누 인류, 선행, 독서 토론, 5가지 감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선행은 휴지 안 버려도 선행이에요. 다음에 공짜 안 버려도 선행인 거고. 독서 토론 한 달에 책 2권 못 읽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래서 처음에 신문 읽기로 했어요. 감사 신문 읽기. 그 다음에 우리 간호부장, 전 간호부장인데 한 잔 머리 깎여요. 다른 병원 가면 간호부장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건 모두 선행이에요. 5가지 감사는 개인적으로 쓰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카페에다가 우리 병원에 카페 계열사를 해서 여기에 5가지 감사를 매일 쓰게 했습니다. 제가 초기에 6개월 동안 여기에 댓글을 400개씩 매일 달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 400명 이름을 다 외웠어요. 예전 같으면 2년차, 3년차 간호사들 이름을 못 외웠습니다. 근데 이 댓글 쓰면서 제가 이름 다 외웠고요. 이렇게 라운딩 돌 때 예전 같으면 직원들 이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어제 어느 맛집에 갔는데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춘희 선생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물어봐요. 내가 그 사람 이름 부를 일도 없고 대화할 일도 없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럼 난 가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화에 거리가 생기는 거고 양방향 소통이 생기는 거예요. 각 부서의 그 부서장들은 자기 팀원들의 오감사를 읽어보면서 어제 우리 병동에 뭔 일이 있었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방향 소통, 존중, 배려의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 카페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만 제가 들어오시면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읽고 있는 책들인데 옛날에는요 인생을 반성해라, 계획을 잡아라, 실천해라 이 책 3가지가 우리 병원의 필독서였습니다. 근데 이 책 3가지를 제 책에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입사하면 제 책만 읽으면 됩니다. 아까 제 책 100페이지 읽었을 때 우리 병원에 이렇게 보니까 다 직원들은 서서 있잖아요. 직원들 앉아 있는데 환자들 항상 서서 이야기해요, 간호사들이. 그래서 이 의자 이 40개 사갖고 다 깔았어요. 그 다음에 이 책 200페이지 읽었을 때 유기약국 갑시다 하고 오면서 밤에 환하게 약국에 다니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불 켜놨던데요. 저도 우리 병원에 있다가 밤에 보시면 우리 병원 불빛이 롯데 중문 호텔 하고 조명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 만들어 달라 했어요. 1억 5천만 들었습니다. 환자 더 안 오지만 이 불빛 때문에 KTX 역사가 들어오고 안동에 우리가 딱 도착하는 버스에서 사람들이 이 병원 불빛을 보면 안동이 왔다라고 판단해요. 이게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결국 이 실행력 자체가 지금 저를 낳았고 책 100권에 있는
내용은 실행하자면 남의 지식인 거고 실행해야 내 지식이 된다. 독서 토론 의사들도 하고 직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독서 토론은 책의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의 경험치를 공유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물리치료 사였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맨날 실패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연, 월, 주, 1단위까지 다 갖고 와봐. 다시 계획을 세워봐.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진짜 4개월, 5개월 만에 거의 40kg 감량했어요. 이 독서 토론 가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또 이래 돼 있습니다. 여여 와가지고. 이게 이제 지식을 나누었던 모습이고요. 우리 서비스 토론 시간, 독서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주는 서비스 개선 토론 시간이라고 해서 이따가 한번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치매환자들 처음 들어오시면 소리 막 지르시거든요. 아무도 못 주무세요. 그럼 그런 분들 가둬야 돼. 그냥 가둬놓으면 감옥이 되잖아요. 그래서 투명 방탄만 유리를 설치했어요.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근데 밖에서 안이 다 보여요. 절대 안 깨지는 유리예요.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면 됩니다. 제일 쉬운 거는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돈은 또 벌면 되는데 사람 마음을 바꿔서 좋은 일을 하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도 뭘 해달라면 잘 안 해줬어요. 왜?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근데 조용케 하고 나서 뭐 해달라고 하면 얼른 해줍니다. 더 잘하라고. 왜냐하면 물적 지원이 안 되는데 좋은 거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언젠간 해줄 일이면 그걸 해줘서 누가 좋아져? 환자도 좋아지고 직원들이 편해져. 그럼 직원들이 편해지면 결국 환자들도 좋아져요. 그런 개념에서 직원들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이제 예전 같으면 좀 이렇게 자르고 갔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들 올라온 것은 많이 즉각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백감사 쓰기가 있어요. 곧 있으면 5월 8일 저희 가정의 날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가정의 날 때 백감사를 쏘면 10만짜리 상품권하고 케이크하고 꽃다발 드려요. 그런데 이 심판관 상품권 받으려고 썼던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병원에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직원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뭐 미운 직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루 백감사를 쓰고 나서 친정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왜? 옛날에는 딸들을 대학을 안 보냈거든요. 서울에 안 보냈어. 공부를 잘했는데. 아버지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의절했이 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하고 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백감사를 써보니까 어릴 때 우산 갖고 왔다는 이야기, 운동회 때 찾아와서 밤 삶아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한 개 한 개 추억이 소환되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못 받던 사랑은 20%밖에 안 됐는데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버지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 뒤에 아버지가 2년 뒤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사람이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도 인간이 바뀔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마음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까지 다 변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밖에 보이는 거는 변했습니다. 저희가 어버이날 때 이렇게 백감사를 쓰게 하거든요. 그럼 상품권을 주는데 저희 어떤 간호사들은요 1400 감사 써가지고 나한테 140만 뜯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돈을 주면서도 이걸 체험하게 하는 이유는 백감사를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는 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마음을 전달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부모든 자식이든 말로 다 못하잖아요. 특히 가족들끼리는. 그거를 글로 써서 전달하는 거는 특히 부모님 계시면 인생 최고의 효도 선물이 될 거고 자식들한테는 아빠 엄마의 마음을 말로가 아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오감사를 매일 이렇게 쓰면 100일 정도 지나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환자분이 휴지통에 대변을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기가 휴지통 있는데 갑자기 막 설사가 나시니까 휴지통에 대변을 넣어버렸어요. 화장실 바로 앞인데. 이거 누가 치워요? 간호사 치워야지. 근데 그걸 정리를 누가 하나요? 간호사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간호사 선생님이 뭐라냐면 왜 하필 내 근무 시간에 할아버지가 대변 보셔가지고 오늘 진짜 짜증난다. 이거 이렇게 끝날 일이거든요. 근데 업무 시간 전에 제가 오감사를 이제 쓰게 했으니까 그럼 마감 전에 이걸 써놓는 거예요. 낙상사고 없어서 감사합니다. 치우는 게 힘들어 짜증나는 일인데 감사한 건 뭐야? 할아버지 안 다치셨네? 원래 이렇게 착한 간호사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선한 마음을 한 개씩 오감사가 이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스코에 감사 나누는 경영인데요. 포스코에서 대기업이잖아요.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포스코하고 우리하고 맞는 것만 제가 2개를 끌고 왔어요. 그게 칭찬 게시판하고 이 나눔 게시판이었어요. 칭찬 게시판이 뭐였냐면요. 간병사님이 간병만 하면 되지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셔요. 그럼 다른 방에 옆방에 간병사님들이 막 좋아하시나요? 막 잘한다고 칭찬할까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눈 깔시럽게 저 난리를 피워 이렇게 욕먹었다고. 그럼 이분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하는 걸 잘한다고 이야기해야지. 잘한다는 것을 남 눈치 보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올려라. 그럼 돈을 3만씩 준다. 돈 3만 주면 이거 갖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콜라 사 먹고 치자 사 먹고 치킨 사 먹어요. 나눠 먹는다고. 이렇게 했던 것들 대신에 이런 사례들이 물 밑에 잠겨있던 난 눈치 보면서 선행하던 미담 사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천연간호사가 한잔 식사 못 하신다고 죽 써와서 드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동포간병사님들한테 명절에 못 간다고 우리 그 간호사 선생님이 중국인들 좋아하는 전명이 있잖아요. 지 사비로 주문해가지고 다 선물로 드리더라고. 여기 요분은 우리 병원에 지금도 계신 신경과 과장님이에요. 여기 상주까지 40분 걸리는데 옛날 어른들은 나는 꼭 집에 와서 죽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 뭐 객사라고. 근데 이미 임종이 임박했는데 가다가 앰뷸런스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들 보통 타고 가는데 간호사 대신 의사 선생님이 탑승을 하고 가다가 응급상이 터져서 다른 병원 가서 산소통까지 교체해가면서 이분 임종을 마치시게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의사들이 돈 준다고 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결국은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탄탄한 어떤 긍정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감사 나눔 펀드는 뭐냐면 보스커는 급여 1%를 다 떼버려요. 급여 1%를 떼버리는데 우리는 급여 1% 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원 이상, 5,000원, 만원도 좋고 대신 1% 넘기지 마라. 1% 이내에서 1,000원, 5,000원, 만원 자유롭게 돈을 내라. 그러면 직원들이 1,000원 못 내면 내가 월급 1,000원 올려줄게. 이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양쪽 병원을 모으면 한 달에 한 275만원, 몇만원, 이번 달 273만원이 됐다고 5만원이 맨날 바뀌어요. 내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그럼 275만원이 모였어요. 이거 직원들이 낸 돈이야. 그럼 병원에서도 275만 기부금을 다시 내요. 그럼 매칭 펀드를 만들죠, 매달. 그러면 직원들이 냈던 돈을 어디 쓰냐면 병원에도요,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있는데 1년간 안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옆에 어떤 할머니는 매번 아들이 와서 바나나, 요플레를 사와요. 근데 옆에 어떤 할머니는 1년 가도 아무도 안 찾아와요. 속옷 살 돈도 없고 간식 사물 돈도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냈던 돈은 이런 데 쓰여집니다. 병원 내 환자들을 위해서. 생신잔치도 해드리고 이렇게 치매 할머니들 걸어다니면 여름에 미끄럽잖아요. 그럼 벗없는 신발도 사드리고 겨울에는 조끼들도 사드리고 이런 데 쓰이는 거고요. 병원에서 냈던 돈은 안동과 예천 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어려운 가정들을 저희가 8가정을 후원하고 있어요. 많은 가정을 후원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벤트성 후원을 하지 않고 첫 1호 간사 펀드 가족이었는데 이분은 베트남 이주 여성이에요.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이렇게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삽니다. 사연이 뭐였냐면 둘째를 놓자마자 남편이 친정에 갔다 오라 그래. 친정에 베트남에 간 사이에 가출 신고를 해서 무국적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국에라고 본인은 한국도 안 돌아가고 베트남 안 돌아가고 한국에서 무국적자에 있는 상태로 비자 국적도 취직 못한 상태로서 애들을 한국에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버려진 집에서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키우고 있고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집이 아닌데 동행에 이게 나왔어요. 근데 요 김천에 얼마 안 되는 곳이에요. 요양병원? 어디 보니까 김천에 제가 아는 요양병원인데 이거 사무장병원 조사받던 병원에서 금방 없어질 병원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병원에도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 일하면 우리 의사들 오면 우리 아파트 얻어주거든요. 우리 아파트 얻어주고 여기 살게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양어머니가 보살펴주는 한국의 양어머니가 있어요. 김천은 못 떠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애들이 지금 10살인데 벌써 19살 됐어요. 고3이에요. 곧 대학 가요. 얘들이 커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기로 하고 우리가 집 월세를 9년째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도 한 3번 옮겼어요. 처음에 이거 우리가 얻어줬던 집인데 그 다음에 2번째 아파트 옮겼고 지금 다시 아파트가 했어요. 최근에 제가 지난달인가 갔다 왔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이 1호 펀드였고 요 2호는 여기 예천에 풍량에 근처에 사는 아이인데 애가 척추가 휘어져서 애가 못 써요. 얘한테 필요한 게 이런 특수일체가 필요합니다. 특수일체 이게 400만 원이에요. 근데 저기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에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비 125만 원 나와요. 못 사죠 이거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줬어요. 산다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애가 자라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부속품을 계속 교체를 계속 해줘야 돼.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성 나눔은 하지 않고 한 가정에도 제대로 도와주는 가정들을 제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
안동에 지체장애인 아이들이 사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귀신 나올 때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애들, 지체장애인 아이들 둘이. 그래서 저희가 집을 다 고쳐줬고 반찬 서비스하고 했는데 지금 얘들은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가정 중에서 독립된 첫 케이스였어요. 경북 상주에서 월급 13만 원을 받으며 15년 동안 중노동에 시달린 이광길 씨. 상주노예 시골에서. 그 후로 한 달이 지나 이광길 씨는 오늘 한 병원의 도움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분이에요. 말끔한 차림의 남성. 이렇게 TV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분이 갈 데가 없어서 장애인 시설밖에 못 가요.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 아직도 장애인 시설 가면 죽을 날밖에 기다리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냐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이거 시켰습니다. 환자 이송, 그 다음에 그 청소. 그 지금은 또 암이 걸리셔가지고 우리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아이들과 한 지붕 아래 살기 시작. 버려진 집인데 집을 비우라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 집이 커요. 지키는 집이요? 나 혼자 괜찮아요. 집안에 민정이 있어서 어떻게 몰라요. 병원에서는 직원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새 식구에게 주거지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병원 측과 계약한 집을 레티오갈 씨에게 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이사할 집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이 올까. 제가 얻어준 집이에요. 30평짜리. 방 3개 있고 애들 방 안에 씩. 아이들과 서로의 체온을 옮기 삼아 주택이 있는데 추워가지고 아파트로 옮겼어요. 이제 더는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찹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감사 펀드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급여 1% 내에서 자발적으로 금액을 내서 펀드를 조성하고 그 금액만큼 병원에서 기부금으로 매칭을 펀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받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감사 펀드. 이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게 단순 병원 자랑 때문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 직원들을 변화시킨 게 있어요. 과거에 우리 간병사인 우리 직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전원케어를 통해서 내 직업이 똑같이 돈을 벌어왔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걸 알고 직업적인 나눔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긍정 마인드가 확 늘어났어요. 근데 이 감사 펀드는 뭐냐면 내가 비록 냈던 돈 1,000원, 5,000원 많으니 그 돈이 모여서 바로 내 옆에 사는 이웃들인데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희망의 디딤돌을 잃고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긍정 마인드가 확장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치료실에서도 이 할머니, 치매 할머니거든요. 우리 간호 조무사 선생님이 발 마사지 해주면서 계속 오일 발라드리는 거예요. 잠 안 주무신다고. 이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고추를 꽂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꼽는 것도 힘들지만 꽂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식사 때만 꽂고 하고 아닐 때는 빼놔요. 그럼 하루에 3번을 꼽아야 되죠. 힘든데도 직원들이 그만큼 힘들겠죠. 근데 이걸 석 달 동안 했습니다. 그 환자들 잘 때는 편하게 자고 하루에 3번만 꼽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치매병동 가면 숭늉 끓여요. 왜 끓이냐면 할머니들 치매 할머니 물 안 드시거든요. 물 안 드시면 약이 안 먹혀요. 탈수 와서 이렇게 밥 냄새를 확 풍기면 환자분들이 식감이 돌아요. 그 일본에 갔을 때 이거 봤거든요. 병동에서 밥하는 거를. 우리 간호사가 그래서 밥통 갖고 와서 지 밥통 갖고 와가지고 숭늉 끓이더라고. 그래서 밥통 사줬습니다. 그런 걸로. 이거 제가 시킨 일이 아니에요. 이 목욕기 달고 있는 환자분이에요. 이런 환자분도 목욕 안 시킵니다, 원래. 물수건으로 닦죠. 그래서 중환자실 가면 개개한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를 앰프 짜면서 우리 간호과장이 목욕시킵니다. 이런 환자들 앰프 짜면서 목욕시키는 건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강의를 2번 했거든요. 이거 보고 나서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들이 기가 올렸습니다. 아산병원 갔을 때 1차 강의였고요. 500명 간호사를 들어왔었고 2차 때는 700명 들어왔는데 이때는 교수님들까지 다 들어왔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요양병 의사상 왜 불렀을까요? 감사 나눔이 우리가 의료계 최초였고 아산병원이 보다 1년 반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아산병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불리게 된 거였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전국에 감사 나눔이라는 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원케어 우리가 전국에서 3번째 시작했는데 탄탄한 긍정 문화 위에 이걸 올려서 새로운 트렌드가 된 거예요.